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제이슨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얘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말에 상당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고 해당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CEO인 쿨카르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게티는 현금 흐름과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요. 회사의 로드맵과 타임라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새로 부임한 CEO인데 아직까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신중하게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게티에 투자하는 한 대형 투자자는 19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1990년대 엔비디아, 2010년 테슬라에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도 당시에는 높은 투자 위험을 수반했다고 얘기하면서 현재는 리게티도 재무 리스크는 있지만 상승 잠재력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양자 컴퓨터 시장과 리게티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치적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양자 분야에도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잠깐 생각해보면 엔비디아의 첫 제품이 그래픽 가속기 카드 NV1이었고요. 당시에는 업계 표준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갈렸고 주가는 변동폭이 매우 커서 엔비디아 초창기 때는 거의 1000%의 수익과 손실을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낙관적인 전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 양자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못지않게 부정적인 의견도 많죠. 말씀드린 엔비디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나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일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리게티도 회사가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1월 이전 가격을 말하면서 지금의 주가가 너무 과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리게티 주가는 최저 가격 대비 30배, 6개월 전 가격 대비해서는 1600% 상승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기술은 미국 입장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 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출발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과 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요. 일단 작년 3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238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100만 달러 적었고요. 당시의 매출 감소는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대신에 외주 개발 계약과 QPU 판매 증가를 통해서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시켰고요. 총 영업 비용은 약 1,900만 달러를 기록했었고 순손실은 약 1,483만 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EPS는 마이너스 0.08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 0.17에 비해서는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게티의 작년 3분기까지 현금 소각률은 4,210만 달러였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257만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11월 말에 1억 달러의 보통주 직접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만큼 올해 유동성 문제나 추가적인 주가의 희석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적자 기업인 만큼 자사주를 희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게티는 최근 기준으로 주식의 약 35% 정도를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요. 리게티의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 모두 4.84로 나오면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게티의 50일, 200일 이평선을 보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리게티의 베타 값은 1.31로 시장 움직임에 민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게티는 2024년 1,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는 41% 증가한 1,600만 달러, 2026년에는 127% 급증한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순손실의 경우에도 작년 대비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매출의 경우에는 1,200만 달러였는데요. 이 수치는 당시 매출 가이던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던 만큼 최종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대부분의 매출 예상치는 보수적으로 봐도 연평균 20% 성장에서 최대 43% 성장 전망까지 다양한데요. 대부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성장 전망도 좋아지면서 최근에 일부 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1월 기준으로 6개 증권사의 실제 추천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된 ABR 수치를 보면요. 1위 강력 매수고 5가 강력 매도 의견인데요. ABR 수치가 1.17이고 이 수치는 강력 매수와 매수 사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 매수는 전체 추천의 83.3%, 그리고 매수는 16.7%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리게티 종목 담당 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4명은 최근 의견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1명은 적정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주가가 매출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2026년 예상 매출의 105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헤지펀드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는 점을 동시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ABR이 실제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보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자신이 다루는 주식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강한 긍정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리게티의 잭스 랭킹 순위를 보면요. 리게티가 랭킹 3번째 보류 등급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위 강력 매수고 5가 강력 매도 의견인데 3을 기록했습니다. 잭스 랭킹은 회사의 변화하는 사업 추세를 고려해서 수익 추정치를 계속 수정하고 그것을 순위에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수익 추정치 추세하고 단기적인 움직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이 어느 정도는 입증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6달러 전후에서 17달러까지 의견이 다양하고요. 월가에서 평균 목표 주가가 적은 편차를 가지고 상향 조정되려면 실적의 실제적 개선 소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과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자자 권리 분야 법률 회사인 로젠 로펌이 리게티 주주를 대신해서 리게티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즈니스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송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젠슨왕 발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 전망 관련한 리게티의 진술과 예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의 게이트 기반 양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에 비해서 고객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노베라 브랜드와 앙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노베라 브랜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다양한 도메인에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제한되었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학계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길을 열어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리게티는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고 판매도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QPU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기도 하고요. 통합 제조 시설인 패번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리게티의 초전도 큐비트는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다른 큐비트 방식에 비해서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초전도 방식은 이온 트랩이나 중성원자 방식에 비해서 빠르고 대규모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극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복잡하고 관리가 힘들고요.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점과 에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양자 오류 수정에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리게티는 리버레인과 협력하면서 오류 수정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었고,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 초전도 방식은 리게티 외에도 IBM과 구글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리게티는 규모가 작은 회사지만 같은 초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IBM이나 구글과 같이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의 대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큐비트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중칩 양자 프로세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퀀텀 머신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양자 기술과 AI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노베라 QPU를 출시하기도 했죠. 가격이 90만 달러였는데요. SQMS 센터, 미국 공군연구소 AFRL, 싱가포르 허라이즌 퀀텀 컴퓨팅 같은 고객들이 QPU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오류의 99%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84큐비트 앙카3 시스템을 출시했는데요. 앙카3는 현재 기준으로 리게티의 최신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앙카3를 출시하면서 오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중앙값이 99.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앙카3는 리게티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올해 1분기에 아마존 브라켓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게티는 올해 중반까지 4개의 9큐비트 칩을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36큐비트 양자 아키텍처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앙값 2큐비트 충실도 99.5%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내년 말에는 현재 수준에서 오류율을 2배 이상 줄인 100큐비트 이상의 비모듈식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336큐비트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은 괜찮은 편이고 기술도 발전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일상적이고 불특정한 보편적인 문제보다는 기존 컴퓨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한 특수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큐비트 연산 오류율도 개선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간섭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상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큐비트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복잡성과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은 실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불안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주가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투자 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의 성장과 실적은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개선이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발전 속도도 점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